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로리앙 대 모나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리앙은 전방 압박을 통해 역습을 막아내는 것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르아브르도 중원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로리앙을 3대0으로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나코 같이 기본적으로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과 활동 범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절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올 시즌 기대 득점 자체가 0.73으로 공격력이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마리판을 300으로 복귀시키고도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마리판의 제 자리가 300의 가운데인 것은 확실하고 자카리아도 해당 자리에서 전전성과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바디아실 이탈 이후 급격하게 흔들렸던 수비가 되풀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또한 베네데르의 결정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일단 1위에 걸맞는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나코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기존 플랜처럼 앞선에서의 압박과 활동 반경을 넓히면 경기 주도권을 잡음과 동시에 상대의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까지 막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수 벤 예데르의 결정력도 초반이지만 상당히 좋은 편이라 과감하게 모나코의 핸디캡 승리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트라스부르 대 몽펠리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지난 경기에서 벨레가르데의 이탈로 인해 500으로 나섰다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호전적인 페이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의 누수가 있지만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을 선호하는 감독의 특성상 몽펠리에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빠른 선수들을 대거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펠리에도 전방에 힘을 주는 전형을 선호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릴과의 전력 차이로 인해 수비적인 페이스를 강요받았지만 7개의 슈팅 중 4개를 유효 슈팅으로 이어내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담스의 결정력과 사버니어의 경기 조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볼란치가 커버해야 할 공간이 넓어 빠르게 공격하는 스트라스부르의 역습에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양 팀 모두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난타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승무패는 변수가 많지만 벨레가르데의 이적으로 인해 전방에 힘이 빠진 스트라스부르가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핸디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몽펠리에도 수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버는 확실히 가능하며 우승부도 노려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클레르몽 대 낭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레르몽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기대 득점값을 늘리고는 있지만 오픈플레이에서의 득점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PK와 세트피스에서 터진 한 골이 아니었다면 패배가 4로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수비와 적극성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실수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모하메드의 박스 안에서 보여주는 결정력이 좋습니다. 마르세유전에서는 세트피스 스로인으로 연결된 공을 골로 연결해 수적 열세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었고 모나코전에서는 2개의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했습니다. 또한 수비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1대1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클레르몽의 오픈플레이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도 낭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클레르몽은 오픈플레이에서의 득점력 부족과 수비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낭트는 모하메드의 결정력과 1대1 수비에 강점이 있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랭스 대 브레스트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랭스는 브레스트를 상대로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로 브레스트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공격수들이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대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브레스트의 거친 플레이로 인해 공격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기량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레스트는 수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렌을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했으며 전반부터 거친 플레이로 상대를 위협하는 스타일입니다. 랭스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에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카스티오를 제외하면 득점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양 팀의 맞대결은 대부분 저득점으로 끝났습니다. 랭스는 브레스트를 상대로 전력에서 우위에 있지만 공격수들의 어려움과 브레스트의 거친 플레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마르세유 대 툴루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2승 2무 0패, 툴루즈는 1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홈에서 치른 두 경기에서 모두 멀티득점에 성공하며 승리했습니다. 툴루즈는 개막전 낭트 원정에서 승리했지만 가장 최근 원정인 스트라스부르전은 0대2로 완패를 허용했습니다. 툴루즈가 전형적인 중위권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지만 마르세유는 상대 전적에서 8연승 중이며 마르셀리뉴 감독 체제에서 빠르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버 양상 속 마르세유의 두 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리옹 대 르아브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옹은 0승 1무 3패, 르아브르는 1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옹은 개막 후 4경기에서 평균 2.5실점을 허용하며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카제트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 역시 아직까지 한 번도 멀티득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격팀 르아브르는 평균 2.0득점을 올리며 훌륭한 화력을 유지하고 있고 역습의 완성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현재로서는 순위상으로도 밀리는 리옹이지만 르아브르가 결코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리옹의 화력이 올 시즌 처음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